네, 매주 월요일에는 신장남매로 여러분들 찾아뵙고 있는데요. 오늘은 장유미 변호사가 재판 관계 때문에 저희가 참여를 못 하시기도 하고 그리고 그동안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과정에서 너무 고생하신 김정민 변호사님 그리고 지난 주말로 새신랑이 되신 분입니다. 예, 신인기 변호사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축하드려요, 일단. 신 변호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예. 너무 축하를 많이 받았어요. 결혼했어요. 아니, 예, 탄핵이 몸둘 바를 되기 모르겠습니다. 망정이지. 금요일 날 딱 파면 결정이 나고 토요일 날 결혼식을 한 거예요. 진짜 인산이네였어요. 결혼식장에 사람이 다시 축하드립니다. 아니 그래서 이제 파면은 금요일 날 났고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쫄면 아니고 라면 아니고 냉면 아니다. 와서 잔치국수를 먹자. 축제 잔치국수로 이제 했는데 네. 참 많은 분들께서 네. 또 응원해 주시고 해서 하여튼 열심히 제가 네. 또 잘 예쁘게 살겠습니다. 네. 너무 감사드립니다. 요즘 각종 면에 파를 잔뜩 넣어서 파면을 만드시는 분들이 저는 닭도 많더라고요. 파닭 먹습니다. 닭도 파닭. 네, 파닭. 네, 파면을 원합니다. 면에는 파다. 파면이다. 예,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김 변호사님 너무 고생하셨어요. 진짜로. 예, 진짜 고생한 것이 드러나나요? 아니 제일 고생하셨죠. 그날 헌법재판소 앞에 이렇게 화면이 잡혔는데 김정민 변호사님 너무 환하게 웃으셔가지고 뭔가 징조가 좋은 것 같은데 저분이 이게 뭔가 표정으로 말하는 게 있는데 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침에 갔는데요. 예. 벚꽃이 만개는 안 했는데 굉장히 저는 기분이 편안하더라고요. 헌재 마당에 네. 꽃이 피었어요? 다른 분들은 되게 걱정들을 많이 하셨어요. 대리인들 분들이. 근데 저도 머릿속은 그런데 그날 아침에 헌재에 갔는데 너무 마음 편안한 거예요. 그리고 문영재 소장이 들어와가지고 읽는데 바로 적법 요건부터 읽더라고요. 이건 끝났다. 전원 일치구나. 예. 그리고 이제 쭉 읽는 데는 역시 예상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거여서 시종일관 저는 매우 편안했습니다. 그랬구나. 정말 어쨌든 한 분은 너무 축하드리고 한 분은 너무 고생하셨고 폭삭 속았수다. 예. 그리고 저희 취재 편의점에 늘 광고로 함께 연대해 주시는 광고주님들이 계셔가지고 진짜 감사합니다. 그리고 고생 많으시고 앞으로 더 많이 도와주시기를 바라면서 저희가 광고 좀 소개하고 말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무조건 써야 하는 인터넷 휴대폰 정수기 렌탈 의외로 매월 나가는 요금 때문에 부담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이런 분들의 부담을 줄여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인터넷 비교원에서 최대 128만 원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으십니다. 인터넷 신규 가입 시 최대 48만 원, 휴대폰 가입 시 최대 50만 원, 그리고 정수기 렌탈 시 최대 30만 원. 만약에 쓰던 폰을 계속 쓰고 싶으시다면 알뜰폰 또는 휴대폰 새로 장만 없이 현재 쓰고 있는 휴대폰의 통신사만 변경해도 최대 30만 원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으십니다. 인터넷 비교원은 23년 동안 현금 사은품 누적 983억 원 이상 그리고 누적 가입자 60만 명 이상이고요. 서울보증보험에서 8억 원 이상의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튼튼한 법인 기업이기 때문에 안심하고 가입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개인정보 보안도 철저해서 한 건의 다 보안 사고도 그동안 없었다는 점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인터넷은 모든 회사가 비슷비슷해서요. 그래서 여러분들께는 혜택만 챙기면 된다. 이렇게 광고 말씀 주시고 계십니다. 인터넷 비교원에서는 지원금이 타사보다 적다. 이러면 차액의 150%를 보장해드리는 비교원 보장제를 실시하고 있고요. 만약 현금 사은품 혜택을 원하지 않는다. 이럴 때는 55인치 삼성 텔레비전으로 선택해서 받으실 수도 있으십니다. 그리고 신규 가입 후 소개한 친구가 가입을 하게 되면 신세계 상품권을 최대 4만 원 무제한으로 드리는 이벤트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친구 소개도 큰 도움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1670-2571, 1670-2571 전화 주시거나 네이버에서 인터넷 비교원 검색하시고 상담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인터넷 한번 바꿔보시겠습니까? 아직 시간 안 됐어요? 저같이 이제 신혼으로 이제 결혼을 한 가정들은 전화를 일단 해봐야 됩니다. 물어봐야 돼요. 그렇죠. 새로 시작할 때. 새로 시작할 때 물어봐야 됩니다. 꼭 물어봐야 됩니다. 상품이 많아요. 주는 게 많아요. 그렇군요. 인터넷 비교원 여러분들께 추천드리고요. 이번에 소개해드릴 상품은 봄이에요. 쑥향 가득 쑥떡
그래서 네, 떡 드세요. 이거 먹어도 되나요? 갑자기 그러니까 배우 장민 씨가 생각나네. 그래서 이게 떡 있길래 드세요. 뭐가 이유가 있을 것이다 생각했어요. 인절미구나. 너무 맛있겠다. 예. 상위 1% 맛집만 모은 해와바다에서 소개해드립니다. 봄에는 추운 겨울 견디고 나온 봄쑥이 활력에 매우 좋은데요. 봄쑥을 넣은 쑥떡을 추천드립니다. 떡 한 개에 봄쑥이 무려 34%나 들어있는 찹쌀 쑥떡입니다. 쑥떡을 한 입 드시는 순간 입안에 쑥향이 가득하다고 하는데 진짜 그런가요? 예, 왜 이렇게 맛있어요? 아, 그래요? 맛있어요? 식감도 너무 좋고 너무 맛있는데. 아, 진짜? 신 변호사님 너무 맛있게 드신다. 맛있어요. 배도 고픈데. 네, 봄쑥에는 생명의 에너지가 많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혈액순환에 좋고 항균, 항염 작용 그리고 특히 여성 건강에도 매우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어린 쑥을 채취해서 사용해서 쑥향이 더욱 진하다고 하는데요. 달지 않고 어렸을 때 드셨던 진짜 쑥떡 바로 그 맛이라고 합니다. 무첨가제, 무보존료, 무유화제로 인공첨가제를 전혀 넣지 않은 상품이고요. 찹쌀, 천일염, 쑥, 소량의 설탕 이외엔 아무것도 넣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쑥떡은 미리 만들어 놓지 않아서 매일 아침에 주문받은 만큼만 당일 생산해서 당일 출고합니다. 오늘 주문해야겠다. 오늘 주문하면 내일 말랑말랑하게 부드러운 쑥떡을 받아보실 수 있으십니다. 냉동 제품 아니고요. 개별 포장되어 있습니다. 우유, 두유와 함께 식사 대용으로 너무 좋고요. 콩고물도 별도로 보내드리기 때문에 인절미로도 지금처럼 드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함께 판매하는 생단호박 찹쌀떡도 매우 맛있다고 합니다. 1kg 10개에 19,900원짜리를 취재 편의점에서만 11,900원에 구매하실 수 있으십니다. 요게요. 요때만 딱 파는 거예요. 홈쇼핑처럼. 그래서 지금 사셔야 되고 아마 이거 시간 지나면 다시 가격이 환원된다는 것 같습니다. 상위 1% 맛집은 해와바다. 가성비 하면 해와바다. 검색창에 해와바다로 검색하시거나 유튜브 더보기 링크에서 구매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하루 이틀 상온 또는 냉장 보관하시다가 그냥 드시면 되시고요. 장기 보관해야겠다 이럴 때는 냉동 보관하셔도 좋겠습니다. 맛있게 드시니까 저도 기분이 좋네요. 예. 진짜 맛있습니다. 진짜 맛있어요? 떡이 식감도 좋고 너무 맛있네요. 그렇군요. 다행입니다. 자, 본론으로 돌아와서 정말 123일째 되는 날 윤석열 파면 결정이 나왔습니다. 한편으로는 김 변호사님 여러 가지 생각이 드셨을 것 같아요. 일종의 회한도 있으셨을 것 같고, 이렇게 간단한 거. 저는 결정문 보면서, 이렇게 쉬운 걸 우리가 넉 달이나 고생을 했어야 됐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리인단이 처음 모였을 때요. 어떤 변호사님께서 주문을 읽었어요.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네. 그때는 별로 감동이 없었다고요. 당연한 얘기여서 왜 저렇게 간절히 바라시나 했을 정도인데. 네. 근데 시장이 반찬이라고 시간을 많이 끌다 보니까 이제 많이 조바심도 나고 그래서 또 국민들께서 굉장히 힘드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쁨이 더 컸지 않냐. 근데 상당히 아쉬운 점도 많이 있죠. 그 시간이 그렇게 많이 들어야만 했던 일인가라는 생각도 좀 들고. 이해 못할 바는 아닌데 왜냐하면 변론 종결 후에 한 달 좀 넘었으니까 또 쟁점도 많았으니까요. 근데 그렇게 많은 시간이 들어간 이유 중에 하나도 제가 저희가 받은 결정문 33페이지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네. 하이브리드전 같은 비군사적 공격에 대해 국회에 병력을 동원하여 대응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이런 것까지 써줘야 되는 거예요. 참 기가 막. 그래서 제가 이제 심리 과정에서 제일 어이없었던 게 그 하이브리드 전쟁 얘기거든요. 현대전은 무슨 정규전뿐만 아니라 모든 게 전쟁이라는 거예요. 정보 전쟁, 이게 해킹, 문화 전쟁 이게 다 전쟁이라는 거예요. 그럼 전세계가 다 계엄령하고 있어야 되게요. 도대체 인과관계가 있는 연관관계가 있는 주장을 해야 되는데. 필요 없죠. 그냥 다 쏟아붓는 거죠. 말이 되든 안 되든. 그러니 판단해 주는 사람은 얼마나 이게 스트레스입니까? 그러니까 초등학생 그런 아이처럼. 것들이 지금 여기 곳곳에 배어 있거든요. 이 결정문에. 그걸 오류 없이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오류 없이 한마디로 해가 동쪽에 뜨나요? 물어봤을 때 우리가 결정문에는 안 쓸 수 없어요. 동쪽에 뜨는 이유를 설명해줘야 돼. 동서남북이 이렇고 해는 이거고 말이야. 동쪽은 이렇게 뜬다. 힘든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많이 든 측면도 있지 않느냐. 네.
못된 사람들이죠. 그랬더니 저쪽에서는 그건 해가 아니고 달이었다. 또 이렇게 뭐, 주장을 하죠. 그러니까. 저쪽에서 예. 계속 우기기식으로. 맞아요. 예. 그리고 제가 이제 결정문을 들으면서 제일 좀 뭐 저 입장에서는 좀 허탈했던 게 뭐냐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동일한 사실에 대하여 단순히 적용 법조문을 추가 철회 변경하는 것은 수추사의 추가 철회 변경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이게 극우 선동질의 낚싯밥이었거든요. 낚싯밥. 뭐냐면 국회가 그 대리인단이 예, 내란- 소추사회를 철회했다. 예, 내란죄 그러니 철회했다. 사기 탄핵이다. 탄핵이다. 아 변호사님 아시잖아요. 이건 우리 법조인들은 마치 구구단 같은 거예요. 구구단. 너희들은 팩트를 말하라. 그럼 내가 권리를 주겠다. 이제 법대 1학년 때 배우는 거 아닙니까? 법철학 시간에 제일 먼저 배우는 것 중에 하나잖아요. 너희들은 사실을 얘기하라. 내가 권리를 주겠다. 법적 구성은 재판부에 맡기란 얘기거든요. 누구나 다 아는 법조의 상식입니다. 네. 이걸 가지고 그렇게 선동질을 했어요. 사기 탄핵이라느니 그러니 각하라느니 결국 나중에까지 각하설을 퍼뜨린 자들은 바로 이걸 가지고 울고 먹은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헌재 결정문에는 채 두 줄이 안 돼요. 그 설명한 게. 네, 설명하는데 예. 통일한 사실에 대하여 단순히 적용 법조문을 추가 철회 변경하는 것은 소추 사유의 추가 철회 변경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예. 이 말을 나경원 전 판사님 출신인 그분이 모르겠습니까? 법사위원장까지 하신 권성동 의원이 모르겠습니까? 다 자기들도 아는 거예요. 6 곱하기 6은 얼마? 36. 똑같은 거라고요 이게. 이걸 그런데- 가지고 그렇게까지 선동질하길래 참 대단하다. 아니. 재능만큼은 뭐든지 해낼 수 있는 족속들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니, 근데 네. 그 비난 가능성이 훨씬 더 높은 게 네. 그분들이 단지 이거를 아는데 속였다, 아는데 거짓말했다 해도 나쁜데 네. 문제는 본인들이 법 적용력이 꽤 어마어마하단 말입니다. 자기들도 재판할 네. 때 뭐 소송지휘도 하고 절차법 알고 또 법률 적용도 해보고 다 그렇게 법복 입고 자기들이 했던 사람들이거든요. 네. 그 심지어 권성동 원내대표 얼마나 웃깁니까? 자기가 박근혜 탄핵 때는 정청래 위원장 역할에서 탄핵시켜달라고 울었고 이 얘기를 그때도 그분이 하셨어요. 이 얘기를 정확하게 손석희 앵커와 뉴스룸에서 환장을 네. 둘이 화상으로 인터뷰한 게 돌아다니고 그러니까. 그럼 최소한 우리 같으면 이게 부끄러워가지고 내 말을 똑같은 상황에서 내가 바꿀 때 예. 저 쥐구멍에 숨고 싶잖아요. 예. 근데 이 사람들은 나와가지고 간땡이가 배 밖에 나와가지고 더 우겼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저도 뭐 법철학을 제가 전공하진 않았지만 그냥 제가 논리적으로 설명을 여기 와서도 했었어요. 대는 소를 포함한다. 아니 내란죄로 더 센 걸로 소추 의결을 받아왔는데 네. 거기서 형사재판 거를 뺀다고 한들 내란행위라는 건 당연히 소추 의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는 소를 포함한다라는 게 우리 법 원칙에 1학년 때 다 배워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까 우리 변호사님 말씀해 주신 대로 판결문에는 그렇게 두 줄이 적히는 거고 네. 상식적으로 봐도 아니 내란죄까지 포함해서 제일 센 걸로 소추 의결을 받아와서 아니 그 안에서 내란죄만 떼서 보내겠다라는 거는 그럼 더 약한 걸로 들어가니까 원래는 피청구인 쪽에서는 좋아해야 되는 거예요. 맞아요. 자기한테 유리하게 준 거예요. 네. 근데 이걸 가지고 자기 말도 번복하고 우기고 이상한 해괴한 논리를 갖고 와서 하니까 네. 재판부가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사실은. 그래서 웃긴 사람들이죠. 그 말도 안 되는 말에 속아서 만들어낸 말이 뭐냐면 대통령 탄핵 각하. 이걸로 아주 도배질했죠. 네. 그래서 제가 막판에. 이렇게만 바꾸면 된다. 대통령 각하 탄핵으로. 각하탄핵. 너희들은 각하라고 생각하잖아. 네. 대통령 각하 탄핵으로 바꾸면 돼. 이철우 지사도 부르기 운동했었죠. 각하라고 부르라고. 그러니까 네. 이런 유치하죠. 선동질이 결국 뭐냐면 우매한 민중들을 속여먹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그분들은 그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토요일 날 또 집회 나왔잖아요. 뭐라고 생각하냐면 당연히 뭔가가 잘못돼가지고 이 헌법재판이 저 나쁜 놈들이 뭔가를 잘못해가지고 당연히 각하돼야 되는데 네. 이게 인용까지 됐다라고 우매한 많은 그 구구단을 모르는 분들인 거죠. 말하자면 그게 우리 법조인들한테는 상식에 가까운 구구단인데 네. 그러나 일반인들한테 또 그게 상식은 아니거든요.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너희들은 사실을 말하라 내가 권리를 주마 이것은 그래도 이쪽 물을 좀 먹은 분들만 아는 얘기 아닙니까? 네, 예. 그럼 이쪽 물을 먹은 사람들은 최소한 이건 구구단입니다라고는 얘기를 해야죠. 그러니까. 근데 그 구구단을 모른다고 36을 몰라가지고 66, 36을 모르는 사람한테 야 66에 35야라고 해가지고 나중에 계산이 틀렸다고.
이렇게 말하는 거랑 똑같다고요. 정말 그러니까 나쁜 놈들이. 근데 진짜 그게- 양심불량인 것 같아요. 근데 그게요, 그 뭐 아까 대중들도 이렇게 또 비판을 또 받아야 될 부분도 있겠지만은 저는 그분들도 다 똑같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해하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자기 뇌를 안 쓰고, 그러니까 그 속이는 놈이나 그 속임에 따라가고 싶은 사람도 사실은 손바닥이 저는 맞닿아서 좀 소리가 난다고 보는 것이고, 네. 이게 얼마나 웃긴 거냐면은. 탄핵 심판이라는 것과 형사 재판이 다르다는 얘기를 우리가 수천 번 수만 번 했습니다. 이거는 무슨 고도의 법률 지식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병원 갈 때도 우리가 내과 다르고 산부인과 다르고 소아과 다르잖아요. 네. 과가 다른 거예요. 이거는 헌법재판, 이거 형사재판 달라요. 네. 요건도 달라요. 내란죄는 사람을 사형과 무기징역에 보내는 내란 행위라는 거를 법률적으로 처벌하는 요건이 필요한 거고, 네. 탄핵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직을 뺏는 직에 대한 재판이란 말이죠. 예. 그래서 이거 다르다는 얘기도 수천 번을 다 우리가 설명했고 방송에서도 있었는데 네. 이해하고 싶지도 않고 이해하려 들지도 않았고 속여 먹으려는 사람들하고 서로 각자의 이익이 맞아 떨어진 거 아니었나? 저는 왜 굉장히 좀 사악한 연대 그렇죠. 아닌가? 사악한 저는 거예요. 그렇게 뭐냐면 봅니다. 헌재 결정에 대해서 어떤 결과가 나와도 심정적으로 불복하게 만들려는 쇼죠. 정치적 쇼고 네. 사기금입니다. 지금 이 순간도 안 하고 이게 있어요. 사기 탄핵이라고 말한 사람들이 사기를 친 거예요. 아. 이제 와서 그럼 얘기를 해보라고. 예. 이게 그럼 잘못됐나요? 예. 자기가 사기 탄핵이라고 말했던 사람은 이게 잘못됐다라고 지금 주장해야 돼요. 예. 혹은 그러면서 또한 나는 모르고 있었다. 이 법리를 이렇게 얘기해야 되잖아요. 법리도 알고 있었고요. 예. 이런 결과가 나올 걸 뻔히 다 알면서도 우매한 군중들을 선동하려고 한 거예요. 예. 선동한 놈 나쁜 놈이고요. 예. 선동 당한 자 바보 같은 자들입니다. 예. 그래서 권성동 의원이 이름이 뭐 스펠링은 다르지만 이름이 성동이에요. 선동을 한 거죠. 권한 거죠. 성동을 권한 거죠. 선동을. 선동을 권해서 그래서 권성동이야. 권성동이에요. 이름 발음 잘못하면 권선동처럼 들려요. 권선동. 이름은 아니, 성동이지만. 근데 오늘 아침에 보니까 또 그 홍준표 시장 대선 출마하려고 준비하면서 또 헌법재판소 없애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내란 선동은 아직도 끝나지 않았고 지금도 진행 중이다. 그리고 그 복판에 그 중심에 국민의힘 법률가들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이제 저도 이걸 이제 이게 굉장히 특이한 파쇼 독재자가 하나 나온 건데요. 네. 이 토양은 어디였느냐, 무엇을 먹고 자랐냐, 네. 어디에 떨어진 씨앗이 어떤 자양분을 먹고 자랐냐. 씨앗도 문제지만 이 토양도 문제라는 거예요. 네. 씨앗은 또 떨어질 수 있어요. 그 토양이 또 있으면 또 자라날 수 있단 말이죠. 그렇죠. 이번 기회에 발본색원해야 된다. 발본색원해야 된다. 발본색원한다. 그 예. 발본색원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고 보는데 하나는 뭐냐면 내란 선동으로 처벌해야 됩니다. 예. 네. 그 모 목사 예. 뭐그 목사도 아닌 것 같아. 계엄하라고 난리치는 그 목사 탄핵 저기 내란 선동이에요. 그리고 이 계엄을 옹호하고 뭐 사기 탄핵이라고 목놓아 외쳤던 자들은 다 그 정당의 활동이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반하는 거라고요. 네. 엄밀하게 말해서 탄핵 그 위헌정당 해산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어려움은 있습니다. 네. 제가 여러 곳에서 뭐 어줍지 않은 그 법률 그 격언을 썼던 게 뭐냐면 해산돼야 될 당은 해산되지 못하고 해산할 필요가 없는 당만 해산되더라. 네. 이게 그 우리가 배웠던 위헌정당 해산 제도가 쓸모 없다라는 논리 중에 하나였던 거예요. 네. 자, 국민의힘 저 정당이 민주적 기본 질서를 지키는 당입니까? 아니잖아요. 네. 그런데 해산이 안 되고 있는 거라고요, 지금. 왜? 힘이 세니까 그래도. 그러나 고통이 따르더라도 엄밀히 한번 리뷰해 봐야 돼요. 그들이 특히 당 지도부들이 취했던 행동들. 내란 수계 그 집까지 들어가 가지고 관저에 들어가서 체포를 막겠다고 난리치던 그 사람들. 네. 사기 탄핵이라고 군중들을 선동했던 그 행동들. 그리고 이번에 이 탄핵 결과에 대해서도 승복하지 않으려는 태도를 그 취하는 모습들. 계엄에 대해서 문헌으로 사과했다가 그것마저도 슬그머니 철회해버리는 저 행동들. 그 다음에 광주 민주화 운동에 대해서 끊임없이 폄훼하는 저 집단들의 뇌 구조 속에 과연 우리나라 헌법이 제대로 자리 잡고 있겠습니까? 저는 없다고 봐요. 네. 그래서 이번에 한번 이 헌법재판소의 이 판결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룬 성취와 똑같은 기준으로 한 번쯤 그들의 몸을 뜯어봐야 된다고요. 네. 그
이 몸속에 암이 지금 자라고 있는가 없는가 의사의 심정을 한번 보자고요. 네. 진찰부터 해봐야 됩니다. 그냥 넘어가면 네. 그 토양은 또다시 예. 악의 씨앗을 받아서 또 이런 독재자들을 만들고 폭력적 정치로 나아가려는 욕망을 갖고 있는 집단들이에요. 네. 이건 또 선거에서 또 혹여 이제 만에 하나 민주당이 집권당이 된다면 또 그들 또 부담을 가질 거예요. 왜냐하면 네. 정치 파트너에 대해서 그 평화적 방법이 아닌 네. 정치의 방법이 아닌 사법의 잣대로 거꾸로 때리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러나 이번 헌재 결정문에서도 굉장히 의미심장한 문구가 하나 있습니다. 윤 대통령이 전 대통령이 예. 민주당에 대해서 그렇게 의문을 가졌다면 왜 위헌정당 해산 제도를 사용하지 않았냐고 헌재도 묻고 있어요. 맞아요. 그것은 합법적인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평화적이고 합법적인 방법이에요. 예. 왜 윤은 그걸 사용하지 못했을까요? 위헌정당으로 판결날 가능성이 없기 때문이죠. 그렇죠. 네. 그러나 이 정당에 대해서는 정부에게 권한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느 매체에 가서 그랬습니다. 대통령 권한 대행도 대통령의 권한이 있는 거예요. 의무가 있는 거고. 헌법적 관점에서 어떤 정당이 위헌정당으로 의심되면 정부는 면밀히 조사한 다음에 그 위헌정당 해산 제도를 갈 거냐 말 거에 대해서 판단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권한 대행이라고 해서 그 의무가 없는 거 아닙니다. 네. 그건 법무부가 하는 거라고요. 안 하고 있죠? 다 직무유기예요. 엄격하게 말하면. 그러니까 지금 이번 내란을 겪으면서 많은 국민들께서 어떤 일정 정도의 공감대가 형성된 게 뭐냐면 이번에 확실히 내란을 종식시켜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김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이거 또 날 수도 있다. 그래서 차제에 확실하게 정리하고 넘어가야 된다라는 게 평범한 보통 시민들 저한테도 그런 얘기 많이 하시거든요. 저 어저께 미정원에 갔었는데 그 선생님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확실히 정리해야 됩니다. 그리고 특히 김건희 씨 문제 절대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하세요. 그러니까 저작거리에서 이제 민심들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장의 민심뿐만 아니라 그냥 일상 생업을 이어가시던 평범한 자영업자들 이런 분들이 이거 이렇게 하면은 또 난다. 이거 이렇게 이 심각한 상황을 그냥 놔둬서는 안 된다. 이런 이제 주장들을 하시는 건데,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막 5대 3이니, 뭐 4대 4니, 막 이런 얘기들이 많이 돌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당시에 실제 그 가능성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여러 가지 이제 보충 의견들이 쭉 있던데, 신 변호사님은 이번 결정에서 어떤 대목이 가장 조금 가슴에 울림이 있었습니까? 저는 이제 결어 부분에 대한민국은 이제 민주공화국이다로 시작하는 대목이 상당히 가슴을 좀 울렸고요. 네. 저는 우리 지금 김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정말 우리 국민들께서 정말 면밀히 보셔야 되는 게 윤석열이라는 사람 하나 없어진다고 해서 대한민국 절대 좋아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은 이 반정치라고 저는 부르는데 반정치의 결과의 최고봉에 있던 사람인 거예요. 네. 근데 지금도 수많은 반정치주의자들이 횡행하고 있습니다. 아까 저기 자막에 나왔던 홍준표 같은 자. 네. 반정치의 또 다른 상징이에요. 바로 나오는 게 헌법재판소 없애자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저 반정치주의자입니다. 아니 정치를 통해서 헌법재판소를 우리가 헌법의 산물로 만들어놨는데 네. 이거부터 없애버리자. 그래서 저는 이 반정치가 뭘 가지고 기생해서 먹어오냐면요. 우리 정치를 죽이는 건데. 그러니까 독극물 같은 거예요. 정치에 독극물 푸는 사람들이 반정치인데 네. 이 사람들이 한 손에 들고 있는 칼이 검찰이고요. 한 손에 들고 있는 그 방패가 언론입니다. 검찰과 언론을 휘저어서 장악해서 국민들을 속여먹거든요. 그래서 이미지 정치와 세탁쇼가 가능해지는 겁니다. 네. 그러면 홍준표만 반정치일까요? 이준석 의원 어떻습니까? 반정치의 젊은 상징이에요. 네. 젊은 구태, 반정치주의자. 반정치 왜 그러냐? 젊은 반정치라는 게 정치를 망가뜨려가지고 자기만 이익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윤석열이라는 이제 끝판왕이 사라졌으면은 그 다음 단계에 이제 왕이 나오는 거고 그 다다음 단계의 왕들이 나오는 거예요. 반정치주의자들이 여전히 기생하고 여전히 판친단 말입니다. 또 언론도 그걸 좋아해요. 그래서 저는 이 반정치를 없애려면 검찰개혁은 반드시 이제 새 정부에서 강도 높게 해서 아예 그냥 뿌랭이를 뽑아야 되고 지금도 반정치의 아류인 홍준표, 한동훈 여전히 존재합니다. 네. 전 검찰의 그 원인을 제거해야 된다는 거고 하나의 축인 언론을 이용해서 커온 정치인 이준석 그러면은 그 묘한 게 한동훈과 이준석, 윤석열 연결고리가 있죠. 한동훈은 윤석열의 검찰 후배. 네. 이준석은 정치권에 영입을 해가지고 본인이 만든 양두구육.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우리가 또 여기서 그냥
이분들이 이미지 변신해가지고 저는 개엄 막았습니다. 저는 이준석 의원은 뭐 윤석열하고 싸워왔습니다. 이 헛소리에 또 넘어가기 시작하면요. 또다시 반정치는 반복됩니다. 네. 정치는 더 나빠집니다. 토양이 더 썩어 들어가요. 네. 그래서 저는 이 반정치를 얻기 위해서 언론도 이 레거시 언론의 기득권을 깨기 위한 방법은요. 우리가 뭐 가서 매일 시위할 수는 없잖아요. 네. 뉴미디어 키우시면 됩니다. 이 취재 편의점 더 도와주시고 네. 많은 올바른 소리하는 뉴미디어들이 많아요. 네. 그런 데를 더 키워주면 빛이 어둠을 이긴다. 그래서 저는 이 검언에 대한 반정치를 우리가 윤석열 통해서 한 번 경험했는데 네. 너무 썼거든요. 쓰디쓴 독약 같은 건데 다시 한 번 또 독약을 먹을 수는 없기 때문에 네. 전 이 부분을 앞으로 계속 강조할 생각이고 말씀하신 국민의힘 위원정당 맞고요. 그 해산 운동은 좀 제가 이어가려고 합니다. 네. 위원정당 없애버리려고. 해산. 저는 해산 운동 해야 된다고 봐요. 이제 제가 좀 촉대 메고 하려고 합니다. 네. 저는. 저는 이제 저도 뒤돌아보고 나 스스로를 좀 뒤돌아봤는데요. 이게 그러니까 어찌 보면 우리가 박정희의 후유증이다. 또 광주를 조롱하는 그 토양이라는 게 저는 그 광주를 조롱하는 토양이라고 보거든요. 네. 그 독재라는 씨앗이 떨어져서 자랄 수 있는 토양이라는 게 광주를 조롱하는 네. 민주주의를 위해서 피를 바쳤던 그 역사를 조롱하는. 그러니까요. 그리고 언제든 독재로 귀결하고 왕정으로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의 생각들. 이것이 지금 우리 헌법에서 용인될 수 없다는 점을 이번 헌재 결정문에 잘 드러났고요. 그런데 한 가지 이제 저는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옥의 티가 하나 있어요. 옥의 티? 그게 뭐냐면 결정문에? 네, 결정문에 옥의 티가 하나 있는 게 마지막 이제 끝자락에 보면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피청구인의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것이 정치적으로 존중돼야 된다. 그러니까 윤석열의 뭔가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 것 같다. 네. 근데 앞에서는 다 망상이라는 판단을 해줬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예산 문제랄지 다 그 망상이야. 심지어 형법 개정, 간첩죄 개정하는 것은 민주당이 반대하지도 않았다. 이런 문구들이 그렇죠. 있어요. 그건 사실 팩트예요. 그리고 그 초급 간부들 예산은 너희들이 뺀 거다. 이런 얘기들도 다 써놓고 지극히 자의적이다라는 판단을 이미 내렸거든요. 앞에 대통령의 인식이 지극히 자의적이다라는 판단을 내렸는데 갑자기 끝자락에 와서 뭐 책임감 운운하면서 뭐 정치적으로는 존중돼야 된다. 이런 것들이 어설픈 동정심이에요. 윤석열에 대한 이런 것들을 뿌리 뽑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헌재가 이런 것 때문에 고민했을 거라고 생각은 들어요. 왜냐하면 대통령을 윤을 추종하는 뭐 많이 보면 한 20에서 30%는 국민들을 위로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헌재가. 그러나 이것이야말로 위로의 대상이 아니라 계몽의 대상입니다. 그들이야말로. 이들이야말로 계몽의 계몽이라는 게 뭐냐면 그 굉장히 그게 독재적인 마인드에서 나온 말이에요. 그렇죠. 뭐냐면 지식인들이 젊은 신지식인들이 우매한 국민들을 깨우친다라는 게 계몽이거든요. 그렇죠.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 탄핵 각하를 외쳤던 그 선량 하나 우매한 그 사람들은 계몽의 대상이 되는 거라고요. 계몽에 역행하는 문구를 지금 넣으셨어요. 이건 오게티다. 아니 근데 저는 지금 변호사님 말씀하신 부분이 결정문에만 녹아 있는 게 아니고 우리 기성 레거시 언론에도 그런 행태가 또 나와요. 그렇죠. 예를 들면 뭡니까? 의사가 수술 부위를 째야 수술을 하고 사람을 낫게 만드는데 막상 째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 아플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못 째고 머뭇머뭇하고 있어요. 그럼 환자 죽죠. 그쵸. 의사는 눈 딱 감고 그냥 째고 수술 도려내야 살리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언론이 아주 맑은 투명한 창이 돼서 국민들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해줘야 되는데 어떤 게 있냐면요. 이 기계적 중립론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결정문에 실린 것도 말 그대로 기계적 중립론입니다. 여기를 막 때렸으니까 좀 미안한데 야 너도 그냥 세대만 맞고 끝내자. 딱 해가지고 균형을 맞추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기만적 중립으로 가기가 쉽습니다. 이번에도 내란 국면에서 여러 레거시 언론사들에서 내란을 가지고서도 토론 붙이고 여기선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기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식으로 어줍지 않게 중립병에 걸려가지고 기계적 중립을 하니까 이게 국민들에게는 기만적 균형으로 갔다. 전 이 부분도 우리가 이번에는 좀 한번 판단을 냉정하게 좀 해봐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이 결정문에 잘 강조하시지 않을 것 같은데요. 저는 또 하나 굉장히 중요한 문장이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어떤 문장입니까? 그 제1경비단장 조성현 대령의 그
이 모습이 그려져 있어요. 결정문에 44페이지인가 거기에 보면 국회로 들어가서 의원을 끌어내라는 명령에 대해서 부당하다고 생각하고 정당하지 않은 명령이라고 생각하고 서강대교를 넘지 말라고 지시했다. 네. 굉장히 충격적인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현역 군인이 명령을 지금 정당하지 않다고 해서 거부했어요. 그것이 현재 결정문에 들어가서 역사에 남았습니다. 이것이 우리 후대에게 주는 가치는 굉장히 높을 거라고 그렇죠. 봐요. 왜냐하면 이 의로운 행동을 헌재가 인정해주고 공로를 높이 산 거예요. 이 사람 국가유공자 돼야 되는 것입니다. 조상현 단장. 네. 네. 그것처럼 이 결정문은 어떤 그 보수 논객께서 그러더라고요. 마그나카르타 같은 존재다. 레퍼런스다. 네. 언제든 꺼내서 보는. 네. 그리고 이게 전 세계로 번역돼 가지고 네. 전 세계 헌법 교과서에 실릴 가능성도 매우 높아요. 그렇죠. 네. 그만큼 명문장으로 이루어졌는데 그런데 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게티가 있다. 예, 이건 오게티고 또 한편으로 보면 측은한 점들이 아까 그 하이브리드 전쟁 같은 거를 외국에서 보면 이거를 우스꽝이에요. 계엄의 정당 사회라고 주장했다고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에휴, 솔직히 그래서 이 오게티의 문제는 저는 이렇게 평가하는데요. 이 법이라는 것과요 도덕과는 다른 겁니다. 자 위층에서 네. 애들이 까치발 안 하고 좀 뛰었어. 층간소음 약간 있었어. 네. 칼 들고 들어가서 그 부모를 죽여버리면 에? 그 층간소음을 일으킨 거에 대해서 논할 가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이 그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예. 이건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뒷문장에 뭐라고 돼 있냐면 이게 다 정치의 문제인데 네가 군을 동원했어라고 질책은 하고 그렇죠. 있어요. 예. 그러나 약간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겁니다. 예. 충정심, 예. 뭐 이 정치적으로 존중, 예. 정치적으로 존중해야 된다는 말은요. 적어도 법률 문장에 들어오면 안 되는 문장이에요. 왜냐하면 정치적으로 누가 존중하지 않았나요? 그럼 존중하면 그저 따라야 되는 것이 존중입니까? 들어줬잖아요. 그럼 존중한 거죠. 그렇죠. 그게 끝이에요. 문장은 예. 아니죠, 그거. 법률적인 판단이 여기에 법률적 판단 속에서 이게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였어요. 이건 오히려 애써 만든 8대 0의 가치를 희석시키는 겁니다. 아. 이걸 넣겠다고 했던 재판관이 있을 수도 있죠. 그래서 그런 거 아니에요? 본인 예. 스스로 알겠죠. 추측이 되죠. 예. 누가 넣자고 했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이번 듭니다. 한 번은 그냥 용서해 줍시다. 그러나 8대 0이니까. 이런 식의 예. 그 양비론적 아무 근거 없는 양비론적 시각 그다음에 그 쓸데없는 동정심 이런 것들은 잘못을 징치할 때는 네. 절대로 사용해서는 안 돼요. 그렇습니다. 뼈저리게 반성하게 만들어요. 제가 양비론에 대해서도 늘 예를 드는 게 뭐냐면 우리 소개팅 나가잖아요. 1번 나갔습니다. 처음 만났어요. 마음에 정말 안 들어요. 네. 그럼 두 번째 또 나갑니다. 정말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럼 둘 다 싫어요. 1번, 2번. 네. 그럼 세 번째 가면 무조건 결혼합니까? 아니죠. 세 번째 나가는데 더 싫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합니까? 뭐 4번, 5번 계속 만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네. 이게 양비론이라는 게 해결책이 안 되는 게 너도 나빠. 그러니까 너도 나빠. 이렇게 가면서 뭐 계엄을 정당화하는 데까지도 가버리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정말 네, 저는 그게- 헌법재판소가 좀 법리에 충실해서 정말 법과 원칙대로 헌법을 수호하겠다라는 의지를 더 강력하게 저는 보여줬었으면 저도 그 아쉬움은 있고 네. 근데 왜 그렇게 했는지가 그냥 이해는 돼요. 어떤 보수 그래요? 성향의 네. 그 정치적인 영향을 좀 받는 재판관들이 네. 아마 자신들의 명분을 위해서 거기다 넣어놓은 것 같은데 전 그거는 헌법재판소가 앞으로는 좀 반성해야 될 지점으로 남을 가능성이 높다 이런 생각이 이런 듭니다. 식의 결정문은 부끄럽죠. 오게티라고요. 이건 그 애써 공들인 공로를 많이 깎아먹게 됩니다. 그리고 부정적 시그널만 줘요. 왜냐하면 이 문제는 잘못한 사람이 있고 그 잘못한 사람을 지지하는 세력이 있는 거거든요. 네.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잘못한 거에 대해서 징벌하는 거예요. 그렇죠. 아직 용서를 논할 때도 아니에요. 예. 그런데 지금 이제 징벌이 시작되는 마당에 예. 뭐 거기까지 이건 형사 재판에서 예를 들면 양형을 정할 때 그래 당신도 착각했던 것 같아. 그러니까. 심정은 근데 조금 반성 다 할 이해해. 때. 예, 반성 다 할 전제, 때. 전제죠. 예. 그때 좀 형 깎아줄 때 네. 그래 너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다. 이럴 때는 쓸 수 있으나 그러니까 맞아요. 적어도 전 세계의 민주 시민들한테 공표되는 지금 와서 보니까 그런 결정문에 답을 만한 문장은 아니다. 아니다. 근데 매우 실제로 공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우리 사회가 왜 이렇게 이제 앞으로 나갈 듯 하다가 뒤처지고 하는가 생각을 해보면 늘 그런 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진실규명위원회, 과거사 진실규명위원회가 아니라 꼭 과거사 진실과 화해위원회 이렇게 맞아요. 해서 네. 진실도 밝히고 화해도 해 이렇게 꼭 이제 두 가지를 동시에 주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그 반대 세력에 대한
어떤 그 판단, 앞서 말씀하신 뭐 20에서 30% 되는 윤석열을 지지하는 사람들에 대한 공간을 주려고 하는 건데 그것 때문에 진실규명이 늘 발목이 잡히는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저는 우리 역사가 이렇게 계속 질곡을 거듭하는 이유가 나가려고 하면 발목 잡히고 나가려고 하면 발목 잡히고. 아니, 근데 이거, 이제는 정리하자. 이건 어떻습니까? 저는 사실 그 이태원 참사 같은 게 계속 발생해요. 이번에 산불도 마찬가지고 네. 앞으로도 계속 있을 겁니다. 왜? 무한 제대로 참사. 안 하니까. 그렇죠. 그럼 뭘까요? 네. 어떤 일이 발생합니다. 이거는 뭐 지금 책임 소재를 따지기에 앞서서 일단 상황이 발생한 거예요. 그럼 거기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 수습을 하고 네. 관련자들에 대해서 책임을 일단 명확하게 물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공청회도 거치고 여야 의견 수렴하고 해서 제도 개선으로 나가는데 제일 나쁜 사람들이 뭐냐? 문제 딱 터졌어요. 책임 시시비비를 가려야 되는 상황에서 야 이런 제도 때문에 이게 문제 생긴 거야. 네. 이런 제도 그러니까 제도를 논하는 거를 가지고 책임자 처벌보다 앞서서 놓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내란이 터졌어요. 네. 이거는 정말 전 세계에서 찾아보기도 어렵고 다시는 이 지구상에 있어서 안 되는 가장 큰 반역죄거든요. 네. 옛날 조선시대였으면은 삼족을 멸하는 그렇죠. 범죄 아닙니까? 근데 이게 터졌는데 아 제왕적 대통령제 때문이야. 개헌이 필요해. 제도의 문제였어. 맞아요. 네. 윤석열 같은 사람이 또 있어. 네. 이제 이런 식으로 간단 말입니다. 네. 지금 해야 될 일은 책임자를 처벌하고 완벽하게 요 상황을 진압한 다음에 반성하는 사람 봐주고 반성하지 않는 사람 처벌하고 옥석을 가려야 되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제도에 대해서도 충분히 논의해서 그 다음에 한 단계 발전해야 되는데 앞뒤를 다 뒤섞어서 쉐이크를 만들어 버리니까 에코님 말씀하신 대로 뭐 좀 될라나 치면은 뭐 이것 삐쭉 나오고 저것 삐쭉 나오고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죽을 이거는- 만들면 죽을 만들고 밥을 만들면 밥을 만들어야 돼. 이거는 그냥 예. 밥죽 내지는 죽밥을 만드는 그렇죠. 거예요. 이 아무것도 안 되는 결정문의 이 문장은 뭐냐면 저는 비유해 보면 우리가 전두환 노태우를 내란 목적 살인으로 네. 유죄 판결한 다음에 무기징역 줬지 않습니까? 네. 1심은 사형 줬다고요. 네. 그게 용서를 위해서 음. 화합을 위한 용서였던 거예요. 근데 화합이 됐습니까? 오히려 조롱거리를 만들고 있잖아요, 지금. 그때 전두환은 사형했어야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란 목적으로 사람을 죽인 사람이라고. 네. 그보다 더 극악무도한 범죄가 어디 있어요? 어디 한두 명 죽였습니까, 광주에서? 그러니까요. 그 광주의 피가 아직도 토마토 케찹이다라고 주장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때 넘어갔어요. 넘어갔어요. 이번만큼은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네. 형사재판에서 엄벌에 처해야 됩니다. 지규현 판사가 예. 교회에서 말하는 그 성서에서도요. 용서라는 걸 말하거든요. 용서, 네. 그 화해 많이 네, 나옵니다. 네. 사랑, 포용. 그 대전제가 있어요. 그냥 아무한테나 용서, 화해 안 줍니다. 대전제가 뭐냐면요. 참회하고 회개하는 거예요. 회가 그 한자가 돌이킬 회, 네. 깨달을 고칠게. 네. 깨닫고 고친 사람들에게 이제 용서가 선포되는 거지. 그냥 아무에게나 다 용서를 뿌려버리잖아요. 네. 이 죄라는 게 희화화됩니다. 그냥 막 죄를 저질러 버리고 용서받는 굉장히 그 왜곡된 걸로 가기 때문에 그 밀양이라는 영화도 비슷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내란에 대한 처리를 어떻게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시그널을 네. 갖는다. 그렇게 봅니다. 자, 방금 전에 이제 속보가 나왔는데요. 이재명 대표가 오늘 아침 뭐 개헌 때문에 다들 난리였는데 개헌 필요성 공감하지만 지금은 내란 종식이 우선이다라는 입장 나와 있고요. 5.18 정신 헌법 개재, 개헌 요건 강화 이것은 개헌이 가능할 때 바로 처리하겠다라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그리고 그쵸. 예, 그리고 4년 연임제는 논쟁의 여지가 크다. 대선 후에 개헌해야 된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어제 기자회견장에서 여야 지도부 간 어떤 소통 이후에 발표하는 거다라고 했는데 어떻게 된 건지는 좀 더 확인이 좀 필요한 상황인 것 같고요. 지금 개헌이냐 아니냐. 이거는 새로운 프레임 전환에 해당하기 때문에 왜 지금 국회의장이 개헌 얘기를 꺼냈을까라는 점에 대해서는 상당한 앞으로 추가 확인 또는 취재가 필요한 것 아니 같습니다. 저는 이 부분은 꼭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 게 아까 네. 제가 이태원 참사도 예를 들었잖아요. 네. 발생한 겁니다. 네. 그럼 책임자 처벌을 해야 그 다음에 이제 고쳐지고 제도 개선이 뒤따라와야 되는데 지금도 보십시오. 우원식 의장께서 저는 뭐 선의를 갖다고 했다고는 보지만 선의가 꼭 좋은 결과를 내진 않거든요. 이건 너무 잘못된 겁니다. 저는 오늘이라도 전 즉각 철회하셔야 된다고 봐요. 왜 그러냐? 개헌 제한 철회하라. 보십시오. 금요일 날 지난 4일 날 오전 11시 22분에 결정문이 나왔습니다. 윤석열을 파면하는 결정문입니다. 근데 오늘이 월요일인데 주말 사이에 개헌을 딱 던집니다. 지금 우리가 결정문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정의를 바로 세우고
확실한 원칙을 세우는 일을 지금 우원식 의장님은 방해하게 되는 거예요. 결과론적으로 방해하고 회방 놓는 겁니다. 그럼 철회해야죠. 그래서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헌법 있잖아요. 고칠 부분 많아요. 근데 냉정하게 윤석열이 개헌을 안 해서 비상계엄 했습니까? 인과관계가 틀린 거예요. 그렇죠. 지금 있는 헌법도 못 지켰고 짓밟았기 때문에 우리가 헌법을 수호한 건데 네. 헌재가 수호한 거 지금 잉크도 안 말랐는데 야, 그 헌법 종이 쪼가리고 바꿔버리자. 어떻게 가볍습니까? 저는요, 지금 헌법 제대로 지키세요. 앞으로 4년이든 5년이든 제대로 지킨 다음에 국민들의 합의를 거쳐서 개헌 그때 가서 뭐 여러 번 해도 됩니다. 네. 진압을 내란에 대해서 진압도 안 됐고 국민들은 지금 윤석열이 퇴거도 안 해가지고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떻게 대한민국 서열 이 국회의장이 나오셔가지고 개헌 담화를 하면서 이 국면을 이렇게 희석시킬 수가 있습니까? 지금요. 기가 막힌 말씀 하나만 더 드리면 네. 4월 4일에 아침 사설 다 보셨습니까? 제 기억으로는 그날 경향과 한겨레만 전원일치로 파면하라고 썼고요. 맞아요. 중앙일보부터 총대매가지고 위대한 승복 얘기하면서 개헌 얘기 떠들었어요. 아니 제가 제일 기가 막혔던 이게 게 뭡니까 이게 정말. 조선일보는 6.29 선언 얘기했어요. 6.29 제2의 6.29 선언이 아니 그러면 나와야 다시 된다. 한번 그러면 진짜 6.29를 기가 주면 막혀가지고. 윤석열이와 윤석열이 일당 내란 잔당들한테 또 한 번 내란의 허가증 면허증을 주자는 얘기예요. 아니 우원식 의장님은 아무리 선한 의도로 얘기하셨어도 결과는 지금 그렇게 가고 있는 겁니다. 전 매우 잘못했기 때문에 전 오늘이라도 이 부분은 전 철회하시고 시대 정신을 담은 개헌 아니면은 국회의장 할아버지가 와도 못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의장이라는 책임감이 이상하게 병적으로 집착이 나가지고 개헌해야 된다? 때와 장소를 가려서 개헌을 하셔야지. 지금 개헌 얘기하면요 내란 진압 국민들이 만들어놓은 이 성과에 먹칠을 하는 거예요.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네. 절대 안 됩니다. 저도 예. 같은 생각이 뭐냐면 아까 네. 제가 악이 잘하는 토양, 음. 독재자가 잘하는 토양 네. 이걸 말했지 않습니까? 네. 5년 잔임제 헌법이 그 토양은 아니에요. 그 세력이 토양인 것이지. 그래서 지금 이 대통령제 개선을 5년 단임제를 뭐 4년으로 가고 뭐 권력 분산적 대통령제를 얘기하는 것은 죄인이 윤석열이 아니라 이 대한민국 헌법이다라는 얘기랑 똑같아요. 아 죄인이 네,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예, 죄인이 헌법이다. 네, 이 헌법 체제 하에서도 계엄 선포한 사람은 혼자였어요. 예. 그 내란 일으킨 사람은 혼자였단 말이죠. 네. 물론 헌법에 과도하게 권력이 집중돼 있는 측면은 있지만 예. 그것은 헌법의 문제인지 문화의 문제인지도 정확하지도 않아요. 어떤 체제를 갔을 때 그때는 무조건 안정적이다. 내각제로 간다고 안전할까요? 네. 그렇지도 않아요. 만약에 내각제로 가면은 장기 집권의 가능성이 열려요. 예. 더 독재화될 가능성도 있고요. 4년 연임제? 그럼 4년 동안은 재임을 위해서 무리한 짓들을 너무 많이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8년의 기간이 국민들이 감당하기 힘들 수도 있단 말이죠. 이건 이게 어느 한 측면만 봐서는 안 되는 네. 쉽지 않은 결정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윤의 잘못이 지금 아직 말씀하신 대로 규명도 안 된 상태에서 헌법을 개정하자는 말부터 해버리면 야 윤이 말이야 헌법 때문에 그랬나 봐. 아, 헌법 저놈이 잘못됐어. 네. 이런 논리를 또 타고 들어갈 거라고요. 그들은. 먼저 헌법을 개헌하려고 하는 세력이 있다면 그 세력은 윤을 사형하자라고 선언하고 와야 돼요. 적어도 윤은 내란 범죄로서 사형해야 된다라고 선언하는 세력만 네. 개헌을 논의할 수 있는 것이지. 아이고 윤 처벌하면 안 됩니다. 했던 사람들은 개헌을 논할 자격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저도 좀만 살 보태면요. 우리가 TPO라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노래 부르는 게 잘못된 일인가요? 네. 전 노래 부르는 거 좋거든요. 노래 부르는 거 좋은 일입니다. 초상집 가서 노래 부르면 어떻게 됩니까? 큰일 나죠. 그럼 미친놈이죠. 초상집 네. 가가지고 노래를 부르면서 댄스곡 춤추면 그럼 미친 사람이 된단 말이에요. 예. 지금 나라가 사실은 초상집까지는 비슷하거든요. 여기서 개헌이라는 노래를 울려 퍼지는 순간 국민들 마음에 소금 뿌리는 거니까 자중하셔야 되는 거고, 저는 지금 개헌론자들 딱 보십시오. 기득권 언론, 국힘 네. 요쪽에서 개헌 노래를 불러왔어요. 왜? 본인들의 책임을 희석하기 위한 하나의 세탁기였거든요. 그렇죠. 네. 하나의 쇼였거든요. 그 쇼로 개헌을 이용하는 사람들이니까 그 사람들은 기존의 헌법도 짓밟을 수 있는 용기가 있었던 겁니다. 그런 자들이기 때문에. 네. 근데 우원식 의장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저는 지금 개헌론자들은요. 예. 내란을 진압할 용기가 부족하거나 없거나 아니면 본인이 권력을 나눠 먹겠다라는 욕망에 가득 찬 거 외에는 해석이 안 된다. 지금 네. 개헌론자들은요. 용기가 없거나 욕망에 충만한 사람들이에요.
국민들이 누가 지금 개헌하라 그랬습니까? 윤석열 내란잔당을 진압해달라 그랬지. 그쵸. 어떻게 그걸 오독해가지고 자기 공으로 지금 나 개헌 의장이다, 나 개헌 당대표다 이거 자랑하려고 그럽니까? 국민들 팔아먹어가지고 지금 일제시대 때도 똑같이 그랬어요. 나라 팔아먹으면서 자기들 출세하고 저는 지금 개헌 얘기한 게 얼마나 아니 이 정도도 판단을 못한다는 게 저는 너무 자괴감이 들어요. 아니 어떻게 일국의 네. 국회의장이시면은 지금 뭐가 중요한지는 아니, 근데 판단을 하셔야 되잖아요. 저는 너무 그- 안타깝습니다. 저 제일 정말로. 안타까운 너무 게 안타까워요. 그동안 사실은 국회가 신뢰가 없었잖아요. 국민적 신뢰가 바닥이었는데 이번 비상계엄 전국에서 내란 전국에서 국회가 신뢰받는 기간은 아주 조금 올라갔어요. 올라갔어요. 아니 그리고 우원식 의장이 신뢰받는 정치인 1위도 했어요. 근데 그걸 이 개헌으로 다 그 지금은 근데- 개헌을 얘기할 때가 아니라 네. 개엄을 얘기해야 그렇죠. 돼. 발음 한 글자 차이. 맞습니다. 지금 개엄을 얘기해야 돼요. 저는 지금. 이게 아마 2차 선동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2차 선동. 네, 굉장히 높죠. 1차 선동이 네. 사기 탄핵이라고 아까 말한 두 예. 줄로 끝난 그걸 예. 가지고 선동을 했다면 예. 이제 2차 선동은 아마 야 윤이 뭘 잘못했냐 결국 누가 해도 똑같을 거야 헌법부터 바꿔야 돼 예. 그렇죠. 이런 선동질로 예. 나아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제왕적 자기들의- 대통령제가 예, 문제야. 예, 그러니까 자기들의 잘못을 개헌해야 돼. 윤석열은 봐줘야 되는 거예요. 네. 그 논리로 가면 네. 윤석열이는 봐줘야 되는 그래서 거예요. 이게 2차 선동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는데 네. 의장님께서 설마 그걸 의도하진 않았을 거고 네, 그러나 누구나 그렇겠죠. 예. 정치적인 선택에 있어서 실수도 있을 수 있고요. 빨리 또 쳐내야죠. 큰 흐름을 잘못 읽을 수도 있죠. 네. 또 생각도 다를 수 있고 그러나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다. 지금 2차 선동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그렇죠. 매우 높은 예. 그리고 보수 언론에서는 이미 그 태세를 갖추고 있는 것 같고요. 좀 됐어요. 네, 그 예. 보수 언론이 이번에 보여준 태도를 우리는 곰곰이 잘 기억해야 됩니다. 음. 참 지랄 같은 짓들을 했죠. 아 오늘 욕설이 난무하는 근데 방송이네. 제가 진짜 아까 우석진 굉장히 교수님도 욕하고 가시고. 아침에 화가 나고 불쾌한 게 뭐냐면요. 네. 우리가 이 헌법을 소외했잖아요. 네. 지난 4달 동안 하루라도 편히 주무신 분 여기 계세요? 그러니까요. 수면장애, 소화불량, 두통, 위장병, 담 이걸 다 받쳐가지고 온 국민이 지켜내고 헌법재판소가 또 얼마나 어렵게 했습니까? 네. 지기현 부장판사, 심우정 뭐 얘기하면 끝도 한도 없죠. 겨우 우리가 산고 끝에 해산의 고통으로 겨우 나와서 우리가 지켜낸 헌법인데 이걸 하루아침에 갑자기 바꿔서 이걸 어떻게 해보자? 그러면 이 내란과 지금 국민들에게 스트레스를 준 가해자가 윤석열이가 아니라 오히려 윤석열도 그 개헌론자들의 말에 따르면 제도의 희생양이 돼요. 맞아요. 윤석열이 제도의 네. 희생양이에요. 말도 안 되는 윤석열은 소리죠. 개헌할 생각도 없었는데 헌법 구조가 이상하고 재앙적으로 돼 있어서 윤석열이가 유혹에 넘어가서 그냥 개헌을 해버린 거야. 윤석열한테 면죄부를 준다니까요. 저도- 이게 너무 저도 화가 이- 나고 분통이 우리 터지는구나. 분통 터지고 네. 국민들이 어떻게 지켜온 지금 이 헌법인데 네. 어떻게 헌법을 짓밟은 세력들하고 지금 메시지가 똑같고 개헌으로 이거 물타기를 합니까? 저는 정말 제 노력도 물거품이 되는 것 같은 아주 자괴감을 느꼈고요. 지금- 많은 시민들이 이거 원치 않아요. 근데 네. 왜 이걸 하시냐 이거죠. 이 결정문에도 헌법재판의 한계는 분명히 있어요. 사실 판단에 관한 자료가 많이 부족하고 네. 그런데 조금 아쉬운 부분이 뭐가 있냐면 저의를 판단하는데 좀 부족했어요. 대통령의 저의, 윤의 저의. 예. 탄핵, 야당의 줄탄핵을 얘기했지만요. 이 사람은 사석에서 그런 말도 했다잖아요. 내가 육사 갔으면 쿠데타 했을 거야. 네. 그리고 총선이 결론도 나오기 전에 이미 계엄을 준비했던 사람이에요. 그렇죠. 마음속에 그런 그 반역의 그 욕망이 들끓었던 것 같아요. 네. 이것을 헌법재판소에서 판단하기는 어려웠을 거예요. 그러나 이후 벌어지는 형사재판에서는 네. 그 부분에 대한 판단도 분명히 할 거라고 전 믿어요. 그러니까. 그런 자료들이 많이 있거든요. 네. 그리고 이 사람이 꿈꿨던 세상은요. 노상원의 수첩에 고스란히 담겨 있어요. 그 삼천교육대 만들고 제2의 전두환 되려고 했던 거예요. 네. 여기에 대해서 엄밀한 그 처벌 없이는 어떠한 논의도 수포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건 진짜 지금 단계에서 해서는 안 되는 얘기고요. 이 사람을 징벌하는데 온 힘을 다 해야 돼요. 아직은. 네. 그래서 형사재판도 뚫어지게 우리가 쳐다보고 맞습니다. 그들 한 명 한 명이 나와서 어떤 말을 하는지 뚫어지게 쳐다봐야 됩니다. 네.
지금 곽종근 사령관이 물론 잘한 짓은 아니지만 그래도 자기 잘못을 과오를 인정하고 자백한 사람 유일한 사람이에요. 예. 나머지 사람들 헌재에 나와서 하는 행동을 보세요. 그러니까요. 검찰에서 다 얘기했던 주제들이 제 검찰 조서에 보세요. 저는 여기선 말 못합니다. 네. 왜 말 못합니까? 형사재판에서는 말할 수 있는데 헌법재판에서는 말하지 못한다고요? 그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거죠. 헌법을 그렇습니다. 우롱하는 거죠. 예. 엄벌에 쳐야 될 사안입니다. 예. 저는 내란의 피해자는 국민들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아직 용서를 허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오버하지 마시고 국민들이 용서하자고 선언을 해야 그다음에 용서를 하는 거지. 국민들이 피해자고 좀 피해자들은 낫지도 않았어요. 그 상처가. 근데 정치인들이 나서가지고 개헌을 통해가지고 뭔가 화합을 만들어내고 연대를 해보겠다. 이거 저 굉장한 월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네. 안 됩니다. 역사적 범죄에 대해서는 용서라는 게 있을 수 없어요. 그럼요. 예. 이건 극악무도한 범죄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용서가 있는 게 아니라 양형 사유로 약간 참작해줄 수 있는 요소가 있느냐 없느냐를 보면 돼요. 그런데 지금까지 나온 사유로는 양형 사유로 별로 참작할 사유도 없어요. 그러니까요. 가장 결정적으로 본인이 반성을 안 한다니까요. 그런데 무슨 있잖아요. 네. 지금 관저에서 퇴거도 안 하고 퇴거도 안 있는데 지금 저놈이 하고 지금 아니 지금 9일에 나온다 아이고. 만다 그러니까 언제 나와요 기자들이 물어보니까 9일쯤 나갈게 아니 라는 윤석열이 점 메시지에서 낸 사과나 성찰이 있어요? 없었어요. 없잖아요. 제가 제일 끔찍한 게 바로 끔찍하죠. 어제 나온 겁니다. 어제 나온 윤석열의 메시지가 뭐냐면 청년이 이 나라의 주인공이고 자유수호를 위해 싸운 여정은 위대한 역사로 기록될 것이고 저는 대통령직에서 내려왔지만 늘 여러분 곁을 지키겠다. 오늘의 현실이 힘들어도 결코 좌절하지 말라. 자신감과 용기를 가져라. 아니 내란 세력이 자신감과 용기를 갖고 결코 좌절하지 않으면 어떤 나라를 만들겠다는 아니 겁니까? 그 사람이 자유를 네? 얘기하잖아요. 다른 건 다 몰라도 어떻게 자유를 도대체 이해가 안 돼요. 자유를 억압하려고 손바닥에 네. 왕자 쓰고 나왔던 아니, 사람이 저는 독재를 하려고 했던 독재자가 수사기를 보면서 제일 끔찍했던 게 뭐냐면 네. 선관위 직원들 전산실에 있는 선관위 전산실 직원들을 네. 계엄 다음 날 12월 4일 날 그 수방사 지하 벙커로 끌고 가서 고문하려고 했던 게 그렇죠. 있었다고요. 네. 그 중에는 여성분도 있어가지고 여군까지 투입이 됐어요.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열심히 애들 그 학교 등교시키고 정신없이 출근했더니 갑자기 잡혀가 이렇게 안대 씌워가지고 너 부정선거에 케이블 타이로 개입됐지. 묶어가지고. 이렇게 말 안 들으면 이제 무슨 짓을 할지 모르죠. 어떤 고문이 가해질지도 모르는 그런 끔찍한 상황이 우리한테 펼쳐질 뻔했는데 그거하고 자유가 무슨 상관이 있어요?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누가 자유를 윤석열 누구의 자유를 개인의 누가 자유. 네. 아니 이 상황이 도대체 누구의 자유를 누가 침범했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저는 그 무슨 위대한 승복 뭐라 그랬지? 중앙일보에서 중앙일보에. 1년에 그날. 탄핵날 위대한 승복이라는 예. 5글자를 실어놨어요. 그러니까 1년에. 위대한 승복 얘기할 때 누구더러 승복을 하라는 거예요. 누구더러. 이게 저기 아니 그러니까 전두환한테 우리가 왜 피해 승복해야 됩니까? 아니 그러니까 전두환한테? 우리가 국민이 피해를 입었어요. 국민이 피해를 입었으면 내란 속의 윤석열이 승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까지도 승복하지 않고 한남동 관저에서 어떻게 정치인들 불러다 밥 먹이고 차 먹이고 밥이 넘어가지고. 변호인단 불러다 고생했다고 치아 거의 자기 집이에요? 아니잖아요. 여전히 이 사람은 자기가 대통령 놀이를 하고 해도 된다라는 착각 속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우리 공권력은 끌어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어떤 신문에서 그런 말을 썼는지 모르겠으나 그러면 지금쯤은 또 한 번 사설을 내야 될 거 아닙니까? 왜 승복하지 않냐고. 그런 얘기 안 하죠. 안 하죠. 그러니까 개헌 얘기 바로 넘어갔어요. 그들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 4대4 또는 5대3으로 기각 또는 각하될 테니 민주당 승복해라 이 말을 한 거예요. 맞아요. 그런데 네. 지금 결과가 이렇게 나오니 모른 척을 하는 거고요. 아니 그러니까 어디 이런 하루 겁니다. 이틀의 얘기도 아니지만 아니,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심각한 맞아요. 상황이 예. 우리가 겪었고 내란이 안 아직 해결된 끝났어. 게 없어요. 내란이 안 여기서 끝났어요, 아직. 먼저 샴페인 터트리고 본인의 공로를 강조하기 위해서 책임 소재를 희석시키기 위한 일체의 행동. 전 그걸 개헌으로 좀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하면 안 됩니다. 안 되고요. 예. 정말 국민들을 만만하게 이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똑똑한 국민들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내란 아직 안 끝났습니다, 여러분. 내란 끝나지 않았어요. 내란은 정권 교체가 되고 그리고 확실하게 내란 사범들에 대해서 단죄가 분명하게 이루어지는 그 순간
내란이 종식되었다고 땅땅땅 두드릴 수 있는 겁니다. 아니 그리고 개헌은 그때 논의하시죠. 윤석열 사형으로 대법원 판결 나오면 그때 개헌 논의하면 돼요. 그 전까지 지금 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윤석열의 이건 친위 쿠데타기 때문에 내란의 잔당들이 지금 국가기관에 다 퍼져 있어요. 네. 이거 어떻게 정리하려고 그럽니까? 아니, 대안이 있습니까? 2달 내에는 얼마나 힘든데요. 2달 내에는요 개헌으로 갈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근데 우리가 그런 얘기를 왜 하시는 지금 시간도 없어요. 이 헌법을 개정한 지 상당한 시간이 흘렀지 않습니까? 개헌해야 될 손봐야 될 곳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신중하게 학자들의 연구 또 뭐 많은 언론인이나 국민들의 그 의견 예진 이런 절차를 거쳐서 차분하게 가야지. 지금 다음 대선 내에 어떻게 그걸 얹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뭔가 스텝이 많이 꼬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저 뭐 이렇게 취재를 좀 더 해보겠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주말 사이에 이런 입장이 나온 건지. 뭐 취재도 취재지만 네. 아무리 선한 의도 제가 머리를 다 굴려봐서 생각을 해도요 이건 아니에요. 너무 잘못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뭐 예를 들어 한 8대2 정도 잘못할 수 있잖아요. 이건 정말 100대 빵이에요. 그러니까 절대 이건 해선 안 되고 지금 국민들이 얼마나 힘드신지를 좀 제발 좀 네. 이해를 하시고 정치인들이 책임 있게 좀 하셔야 된다. 네. 무책임해요 제가 볼 때는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저는 이제 헌법재판소도 마찬가지고 헌법재판소가 그렇게 길게 할 이유가 없는데 뭐 10하루 10나흘이면 다 해결됐던 일을 38일이나 질질 끌었을 때 많은 국민들이 판단했던 건 이겁니다. 지금 상황이 어떤지 공보관 통해서 내용을 공유를 해라. 그러면 국민들이 판단하겠다. 주권자인 국민이 판단해서 이 문제를 정리하겠다. 왜 헌법재판관 8명이서 안고 앉아가지고 결정도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있냐 이런 건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헌법재판소가 정말 그 아주 좋은 문장으로 국제사회가 전 세계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헌법 질서가 이렇게 유지되고 발전되겠구나 라고 하는 그 문장을 분석하고 있어야 될 이 시점에 개헌을 할 거야 말 거야라고 프레임이 확 전환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헌법재판소든 사법부든 행정기관이든 국회든 입법부든 그 어디든 국민의 속도보다 반발짝만 앞서가라. 제발. 그 김대중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너무 앞서가지 말고 국민보다 딱 반보만 앞서가서 국민과 호흡을 같이 해야죠. 국민의 판단을 들어봐야죠. 어떻게 국민의 가치 판단 듣지 않고 자기들끼리 저만큼 나가 있습니다. 너무 똑똑해서 그런가? 절대 그러시면 안 된다. 국민과 호흡을 같이 해라. 국민이 판단하도록 해라. 이거 옛날에는요 한 10년 전, 15년 전만 해도 정치인들끼리 정계 개편이라는 걸 해서 많이 했어요. 자기들끼리 요 안마 커튼 맞아. 뒤로 들어가가지고 꿍짝꿍짝하고 야 너는 요거 해먹고 우리는 난 요거 이거 해먹을게. 해먹고. 이 야합이라는 말이 그때 있었잖아요. 그렇죠. 예. 지금은 이제 투명화돼서 야합을 해보세요. 어떻게 되나? 아니, 망해. 야합하면 개혁신당 망해. 손잡았을 때 어떻게 됐죠? 그러니까. 새로운 미래랑 개혁신당 꽁딱꽁딱 했을 때 며칠 어떻게 되지도 됐죠? 않아서 그냥 그 열흘 만에 박살 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은 정치라는 게 더 투명해지고 더 떳떳해져야 되고 맞습니다. 명분을 잃으면 안 되고 국민의 예. 지지와 따로 가면요 가보세요. 예. 정치 못합니다. 예. 그게 맞는 방향이고요. 그래서 맞습니다. 저는 시민주권을 우리가 되찾기 위해서 키세스단이 들어가고 응원봉을 들고 나간 게 엊그제인데 예. 갑자기 일요일날 개헌 얘기 나오면서 오늘 월요일부터 이 결정문에 대해서 우리가 면밀하게 더 보고 내란에 대해서 확고하게 하면서 내란 진압하고 또 새 정부를 열면서 새 정부가 해야 될 일들도 토론하고 공약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이거를 그냥 개헌 블랙홀로 다 잡아버리니까 아니 왜 윤석열이한테 면죄부를 줘야 돼? 왜 갑자기 책임을 윤석열이 질 거를 왜 우리 헌법이 나눠줘야 돼? 왜 책임을 나눠줘야 돼? 이거는 분권이 아니라 분산적 책임이에요. 왜 윤석열이를 봐줘야 됩니까? 네. 그러니까 저는 우원식 의장님의 메시지는 정말 무게감이 크단 말이에요. 국회의장 아닙니까? 네. 전 정말 지금이라도 제발 제가 간곡히 말씀드리는데 저쪽에 그 윤석열 내란을 옹호하는 쪽에 땔감 주지 마시고 지금이라도 그냥 판단을 저는 좀 미루시고 임기 말미에 가서 하세요. 말미에 가서 아니 그때 가서 너무 정말 너무 간곡합니다. 과대평가할 거는 없고요. 왜냐하면 국회의장한테는 개헌에 관한 권한이 전혀 없어요. 아니, 근데 그거 아시잖아요. 역기용 아니에요? 그러니까 역기용 그거는 아니니까. 의미가 없고 그냥 정치인 한 명의 의견 표명에 불과하지 그게 국회의장의 입장에서
말씀을 설사 하셨다 하더라도 개헌에 대해서는 국회의장에게 법적 권한이 없는데 뭐 거기에 그렇게 큰 의미를 부여할 필요도 없지 않냐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왜냐하면 개헌을 그렇게 개헌을 발의할 수 있는 것은 대통령과 그다음에 국회 3분의 2 의원의 의결인 것이지 네. 뭐 국회의장이 거기에 대해서 단 한 표도 더하고 뺄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예. 그래서 그건 그냥 그분의 개인적인 생각. 그러나 욕 좀 먹을 생각. 근데 저는 아니 그 말씀도 맞는데 워낙이 지금 레거시 언론들에서 그런 움직임들을 보여왔기 때문에 이게 또 결합이 되면은 굉장히 그 시민들의 뭐랄까요 내란 진압에 상당한 걸림돌들이 되니까 지금 그냥 가도 힘들어요. 네. 그러니까 저는 좀 더 빠르게 가야 된다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리고 그러니까 이제 이때부터가 이제 각 정치인들의 또 실력 발휘가 되는 거겠죠. 그렇습니다. 어떻게 예. 이 난국을 헤쳐나가고 헤쳐나가느냐. 국민들한테 그렇습니다. 국민들한테 그 올바른 길을 제시해서 또 지도자로 또 등극하느냐. 각자의 치열한 경쟁판이 그렇습니다. 벌어졌고 예. 그것이 또 민주주의의 묘미이긴 하나. 그러나 아직 내란 수계 단죄가 아직도 멀었다. 아니 지금 윤석열 이제- 김건희 관저 있다니까요. 네. 지금 아니 나오지도 않고. 이제 탄핵된 네, 거예요. 맞아요. 진짜 이제 겨우 그것도 탄핵된 지난주 겁니다. 금요일에. 그러니까 이제 딱 주말에 결혼식하고 주말에 미장원 갔다 오고 주말에 어디 산에 이제 갔다 손톱 왔다 깎고 그랬나? 한 거예요. 이제 자기 이제 정비한 딱, 거예요. 이제 근데 갑자기 왜 수신제. 개헌 뜬금없이 그러니까 좀 참 철회하세요. 답답하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 와중에 속보가 들어와 있는데요. 신평 변호사가 윤석열의 예언자적 점지로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뽑힐 것이다. 이 상황입니다. 예, 아직도 이 상황인 겁니다. 예? 이 놔두세요. 상황에 진짜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가 오버하면 안 된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여하튼 아이고 11시 14분이어서 아니, 근데 이제는 마무리를 해야겠네. 이번에도 내란 국면 한번 복귀해 보자고요. 지기현 부장의 그 어리석은 판단 하나로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저는 지금도 이 정치 일정이 이제 가는 건데 책임 있는 정치인들이 자꾸 이렇게 오류를 내면요. 오류 내긴 쉬워요. 근데 바로 잡으려면 진짜 3-4배의 힘이 더 들어가니까 제발 좀 자중하고 우선순위대로 좀 시민들, 국민들과 좀 함께 하자고 하는 거고 저는 저 결정문 오게티도 있지만 그래도 잘 나름 썼거든요. 그럼요. 네. 저걸 좀 현실화하자. 이게 뭐 이렇게 틀렸습니까? 네. 이대로 좀 가자는 게 제 주장이고 국민들의 많은 저는 뜻이라고 보고요. 지기현 부장판사 그것만 안 꺼내줬어도 윤석열이만 안 내보냈어도요. 저 상당 부분 많은 부분은 좀 빨리 해결됐을 수 심우정. 있다고 봐요. 심우정도 지기현, 마찬가지고. 심우정 저는 네. 저는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맞습니다. 국민들이. 제가 그 형사재판 재판장이라면요. 네. 피고인 윤석열 10번 적어서 내세요. 이 현재 결정문 네, 반성하신다면 네. 한 10번 정도 필사해서 컴퓨터로 하지 말고 네. 직접 써서 한번 본인이 내보세요. 수기로. 네, 네. 그럴 것 같아요. 근데 과연 지규현 부장이 그렇게 하겠습니까? 재구속도 아마 안 시킬 가능성이 높고 별건으로 구속사유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수사 속도가 안 나지 않습니까? 주말 사이에 나와야 되는 기사는 수사 속도예요. 언론만 수사한다고 나왔지 실제로 수사의 흔적이 안 보이고 있습니다. 예? 그렇죠. 지금 제일 심각한 그리고 직권남용도 이제 기소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헌법이랑 다 해야 네. 돼요. 그 VIP 경로설로 촉발된 박정훈 대령 사건, 예? 저 최혜병 사건 우리가 잊으면 안 됩니다. 지금 그 변호인이시잖아요. 네. 박정훈 대령 어떻게 지내세요, 진짜? 뭐 새로 뭘 보직을 촉각을 곤두 세우고 탄핵을 받고 네. 이제 재판이 곧 시작되는데 네. 다시 한번 재정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네. 뭐 1심에서 무죄를 받은 것도 있지만 여러 가지로 뭐 많이 국민들 관심도 힘이 되고 뭐 어려움이 그때도 견뎠는데 그렇잖아요. 저희가 서슬퍼런 현직 대통령과의 실질적 싸움이었는데 그때도 버텼는데 지금이야 뭐 그때와 비교하겠습니까? 네. 그러나 잔불도 잘 정리하자. 그렇습니다. 아직도 그 경계심을 늦추면 안 예. 되고 그렇습니다. 박정훈 대령 같은 분이 표징이었습니다. 예, 대한민국 사회가 어떠해야 하는가. 박정훈 대령이 있었기 때문에 예. 조성현 대령이 나온 거예요. 단장이 나온 거예요. 좋은 영향력이. 그럼요.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벌써 이제 복수가 됐기 때문에 아우, 이제 그 뭔가 그 힘이 훨씬 받는 예. 이런 정당한 명령이 무엇인지를 고민하는 군인들이 예. 적어도 국민들 머릿속에 2명 이상 그렇죠. 이제 들어가기 맞습니다. 시작했기 때문에 그리고 예. 놀라운 사실은 이번 사태를 보면서 한 가지 희망을 본 것은 군이 굉장히 많이 변했더라고요. 그 옛날에 단일대오 무조건 까라면 까는 군대가 아니에요 이제는. 네. 그 이미 연관 장교들한테는 전혀 먹히잖아요.
그 병사들뿐만 아니라 네. 연관장교만 해도 한마디로 씨알머리 안 먹힙니다. 그따위 얘기가 네. 그 놀라운 변화다. 그렇죠. 뭐 네. 유튜브와 스마트폰의 힘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그것이 언론의 힘이고 민주주의의 발전 속도겠지만 그렇습니다. 정신 그 극우한테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군대 그렇게 동원한다고 나가는 군대가 아닙니다. 이제는. 그렇습니다. 예. 아유 조성현 단장께 감사 인사를 드려야겠네. 아, 그럼요. 아니 저는 서강대교를 넘기 전에 검문 검색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 길에서 나는 잡혀갈 거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서강대교를 건넜더니 군인보다 시민이 더 많은 거예요. 그래서 아니, 그러니까 야 살았다. 이게 신상필벌 네. 죄 지은 놈한테는 맞습니다. 뼈저리게 그 책임을 통절한 물어야 되고 반성을 할수 그러나 힘겨운 결정을 한 사람들한테는 또 포상을 해야 돼요. 그렇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조성현 대령은 정말 그 훈장 받아야 됩니다. 예. 그리고 지금도 뭐 내란에 가담했다라고 평가는 받더라도 곽종근 사령관 또 그렇죠. 다르잖아요. 예. 그것도 또 옥석을 가려야 그렇죠. 되는 가려야 거고 되죠. 이게 정말 할 일이 많습니다. 예. 지금 내란 아니 아니, 윤석열 지금 내란 수괴가 관저에서 방도 안 빼고 있는데 그러니까 좀 맞아요. 정말 갈 길이 멀고 정말 듭니다. 근데 참 이런 것 같아요. 국민이 가장 차분하다. 국민이 가장 차분하게 해야 될 일들을 따박따박 순서대로 하고 있다. 다만 정치가 막 순서를 헷갈려가지고 근데 그게요 엄한 행동을 순서 하고 헷갈리는 있다. 게 일 잘못하는 거예요. 아니 모든 게 순서가 일이라는 게 중요해요. 우선순위를 해서 그렇습니다. 효율적으로 일하는 게 일을 잘하는 거지. 네. 맨 마지막에 해야 될 가장 안 중요한 일을 제일 먼저 하잖아요. 그 사람 해고해야 됩니다. 못하는 거예요 일을. 제가 좀 예. 안 되는 엉뚱한 겁니다. 소리 한마디만 더 붙이면 예. 저는 그 조성현 대령을 헌재로 증인으로 부른 분이 정영식 재판관이라고 봐요. 네. 그 상당히 현명한 선택이었다. 왜냐하면 증언을 더 라이브하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있었어요. 네. 그런데 너무 계급이 낮아. 그러니까 그분들을 부르기가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네. 그 부담스럽고 너무 짐을 네, 세게 네, 지면 네, 네. 그래서 조성현 대령을 생각했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참 신의 한 수가 됐고요. 네. 그것은 여야의 문제가 아니고 보수 진보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아주 잘 보여주는. 네. 이 피청구인이 임명한 그 재판관이 기록 속에서 진실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아서 세운 사람이 조성현 대령이다. 그리고 그분을 믿고 이분이라면 아마 진술해 줄 수 있을 것이다라고 믿고 그래서 야 역시 이 사람들이 최고 재판관이구나. 저도 감탄했습니다. 그때. 네. 자, 어쨌든 지금 뭐 갈 길이 멀기 때문에 저희 취재 편의점도 그 길마다 현장을 지키면서 시청자 여러분들과 애청자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조금 20분 정도 늦어졌는데요. 앞으로 대선이 다가오기 때문에 저희 취재 편의점도 상당히 좀 유연하게 편성 전략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만나게 될 것 같으니까요. 어디 떠나지 마시고 취재 편의점과 늘 함께 해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